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빠진 안 좋은 시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아무리 뭐 트럼프나 이런 글로벌 악재가 있다고 해도 그에 비해서 너무 한국장이 이렇게 과도하게 빠졌습니다. 음,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9, 코스닥은 무려 1.23%가 빠졌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같은 날 일본도 올랐고 중국도 올랐고 거의 다 올랐어요. 빠진 것도 물론 있지만 이런 건 조금 빠졌고 유럽을 봐도 크게 뭐 빠졌다기보다는 대부분의 나라가 다 올랐습니다. 당사인 미국도 역시 장중인가 일간이죠. 미국도 계속 오르고 있죠. 오히려 약간의 조정이 있다고 해도 왜 한국만 이런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참 한국이 되게 지금 너무 약하다고 해야 되나 시장이 그런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심리도 굉장히 안 좋고 외국인들의 매도도 굉장히 강합니다. 시장 자체를 봐도 연일 이게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인데 자, 코스피는 뭐 기관이 약간 사고 있지만 여전히 외인이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활동을 하는 곳인데 이걸 봤을 때도 뭐라고 해야 되지? 기관이나 외인들이 꾸준히 팔고 있어요. 이게 누적 순매도가 계속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좋을 수가 없겠죠. 투자자별 어딨지? 일별 매매 누적 순매수 아니네요. 일별 동향 차트를 봐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오늘 뭐 기관이 약간 사줬다고 해도 아까 전체적인 오늘 검투가 약간 사긴 했는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큰 의미 없는 수치 같고요. 외인들은 중간중간 샀다고 해도 계속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큼직하게. 반면에 개인들은 꾸준히 사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 일단 좋은 흐름이 아닌데 어떻게 되는 건지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고 주가 시장이 조금 조심했어야 됐던 게 이게 코스피도 비슷한데 코스피도 개인들이 많이 사고 했었죠. 지속적으로 외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었고 기관은 코스피는 기관은 약간씩 사고 있는데 외인의 매도세가 훨씬 더 강합니다. 문제가 여기서 이제 주가가 원래 하락이 시작됐던 게 저희가 예전에 한번 큰 하락을 이렇게 맞았었잖아요. 8월 달까지, 9월까지. 그리고 여기서 상승할 때 부분에 이 상승의 힘이 9월인데요. 사실 9월 달로 가보면 9월 24일까지는 개인 매도로 인한 개인 매도고 그리고 9월 25일부터니까 9월 24일 여기까지죠. 네. 정확히 여기까지는 이제 기관이나 이제 외인들의 힘에 의한 반등이었고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기부터의 반등이 기관과 외인의 힘에 의한 반등이라기보다는 외인 개인들의 어떻게 보면 순매수에 의한 반등에 가까웠다는 게 살짝 불안 요소였습니다. 사실은 특히 11월 7일부터죠. 11월 7일이면 거의 이 정도부터는 계속 이제 매도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마지막 고점에 올라갈 때는 이제 완전 개인 매수세하고 물론 기관도 있었지만 이런 매수세로 반등을 했었죠. 코스닥은 더 가관인 게 네, 거의 8월 9일부터니까요. 여기부터네요. 네, 코스닥의 반등을 주도했던 거는
계속 보면 개인 세력, 개인의 힘이었죠. 코스닥은 여기부터 그냥 거의 여기부터 개인의 힘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게 계속 누적돼서 결국 675포인트죠. 이상한 게 있네. 이전에 그 매물대에 부딪혀서 여기 거의 포인트거든요. 요 사이가 거의 반등의 한계치라고 할 수 있죠. 까지 왔을 때부터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뭐 그런 악재에 의해서 뭐 그렇게 기회를 잡았는 건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외인하고 기관 매도가 시작되고 개인의 이제 매수 심리가 약화된 거죠. 약화되면서 그동안에 개인들이 계속 사면서 올렸지만 매도 심리가 강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얘기를 드렸고 방에 우리 운영한 톡방에도 많이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주가가 지수도 주가하고 종목하고 똑같습니다. 지수도 종목하고 똑같은 게 이렇게 상승을 계속 할 때는 내 종목을 어떤 종목이든 편안하게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지수 자체도 이런 상승 추세 흐름이 꺾일 때는 내 계좌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저 시장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실 종목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종목이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는 조금 공격적으로 해도 꺾였을 때는 사실 이제 추세가 이제 무너지는 시점이라 그러죠. 그런 시점부터는 어떻게 보면 종목도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시장을 큰 손해를 안 입고 살아남기가 쉬운데요. 지금 흐름만 보면 이미 전저점이 여기였죠. 네. 두 번의 첫 번째 하락 1파가 나오고 하락 1파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2파가 나오면서 전저점이었던 615.6 정도 되겠죠. 여기를 건드려 버렸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인 게 일단 꼬리를 감아줬다고 해도 여기를 일단 건든 자체가 크게 좋은 모습이 아니고요. 이 포인트를 건드려 버렸죠. 사실 시장은 역시 특별한 뭐 좋은 얘기나 뭐 그런 게 없다면 수급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면 일단 하방 쪽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다음 포인트가 거의 바닥이 여기죠. 여기까지가 꽤 멀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하락장으로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정말 운이 안 따라준다면 다시 한번 여기를 테스트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걱정되는 이유가 개인들의 수급 변화가 오늘도 많이 빠졌지만 아직도 버틸만 한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약간 물타기겠죠. 개인 개념에서는. 네, 그런 게 좀 안타깝고 나중에 개인이 또 패닉이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패닉이 나오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겠죠. 앞에 나중에 언젠가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면 오히려 외인과 기관들이 다시 매수를 해서 반등을 하면 이렇게 바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미 이런 글로벌 지금 시황이 뭐 딱히 좋은 쪽으로 얘기해 주는 건 아니라서 외국보다 지금 한국 시장이 현저하게 약하니까 이게 어떤 구실을 갖다 붙인다는 느낌이 강해요. 올랐을 때 외인이나 기관은 공매도를 칠 수 있으니까 이미 마음껏 치놨다가 지금 이제 수익을 실현하겠죠. 계속 밀면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어디가 저점일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기대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이런 일봉상에서 주가지수 일봉상에서 이런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빨간색의 밑꼬리가 달린 망치봉이라 그러죠. 이런 봉이나 뭐 하여튼 이런 오히려 뭐 장대봉이 나오긴 처음엔 쉽지 않은데 하여튼 이런 망치봉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추세 반전을 약간 의미할 수 있는 뭐 지속적인 원봉이 아닌 저런 망치 모양의 양봉이 하나 나오면
다행히 또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 그런 봉이 나왔을 때부터 조금 또 혹시 기대감을 갖고 매매하는 게 좋고 계속 음봉이 지속될 때는 계속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초보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그냥 잘 모르시니까 이평선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수도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평선이 있습니다. 이평선이 있고요.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일봉을 봤을 때 여기 노란색 선 보이나요? 네, 노란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22일 평선인데 20일 이평선인데 우리 큰 추세를 그냥 지수 같은 경우는 이런 20일 이평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작은 5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20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 추세를 그냥 딱히 못 그어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20일 이평선 아래에 있으면 일단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런 일봉 차트가 지수 차트가 20일 이평을 올라타면서 물론 거지는 5일 이평을 올라타겠죠. 20일 이평과 5일 이평을 올라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구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구간 또 같이 타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약간 그리고 21평에 올라가서 이렇게 5일선이 특히 5일선 위로 타는 구간은 더 이제 공격적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5일선 2평으로 내려오면서 21평 사이에 있는 구간 약간 긴장하면서 그래도 하고 이게 깨지면은 내 종목이나 이런 것도 비중 조절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만 사실 잘 지켜도 크게 하락장을 크게 맞을 이유는 많이 없어요. 초보분들 이런 거 잘 모르셔서 크게 맞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5일선을 타고 가는 오히려 이런 구간 더 강하게 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면 되고요. 어쨌든 21선을 기준으로 이런 황금색,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을 때는 괜찮고 이거보다 이제 이날이죠. 이날 기준으로 약간 이날로 가볼게요. 자, 이날 기준으로 이미 이제 이날은 사실 조심을 해야 된다는 긴장감이 들어야 되는 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밑꼬리도 없는 이렇게 엄봉으로 눌렀고 다음날 개파락해서 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세가 꺾이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지금 추세를 이렇게 이뤄왔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추세가 뭐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는데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깼을 때는 오전부터 깨잖아요. 그러면 오전부터 사실 내 종목의 비중이나 이런 손절할 수 있는 종목들은 빠르게 손절을 하고 현금 확보를 시키고 긴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이 추세를 깨버리자 큰 음봉을 계속 하루 종일 밀었죠. 만들어버렸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락했고요. 만약에 못했더라고 해도 이렇게 한 번 하락이 나올 때는 한 번 정도는 반등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꼬리를 확인하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죠. 보통은 이렇게 반등폭이 내려간 폭이 한 절반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왔을 때 이날 같은 경우 음봉이 빨간봉이 나왔을 텐데 맞아 보겠습니다. 자, 거의 우리가 원하는 이런 반등폭에 가까워졌고 잘 보이게 해볼게요. 자, 여기서의 길이와 적당한 반등폭 그리고 이쪽에서의 매수 매도가 많이 일어난 매물대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니까 중간 정도면 여기가 되는 게 맞습니다. 거의 이 정도죠. 거의 반등 예상치 폭에 가까웠을 때는 사실 이 다음에 양봉이 나와서 뚫어줄 수도 있지만 음봉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 그 다음날 내가 무조건 들고 간다가 아니고 다음날 양봉이 나오면 또 안심하고 들고 가고 음봉이 나오면 이제 여기가 반등이 끝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또 못할 줄 하셨던 분들도 여기서는 또 물량을 줄여주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전장부터 여기 고점을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밀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날 기점으로 이제 하락 2파가 시작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두 포인트에서 물량을 잘 줄이신 분들은 사실 큰 타격이 없을 텐데 이런 포인트죠.
그걸 못 하셨으면 아마 지금 굉장히 힘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홀딩을 지속했다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 다시 내려와 보게 됐습니다. 내려올 때는 이제 전저점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오늘 결국 못 지키고 여기서 이제 지켜주는 척 하다가 결국 못 지키고 깨버렸고요. 전저점도 여기가 전저점이었는데 깨버렸죠. 그리고 그 이전의 전저점이었던 615.64도 깨버렸습니다. 오늘 사실 안 깨길 바랬는데 물론 완전히 깬 것보다는 낫지만 이 자체를 사실 전저점은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여기처럼 안 건드리고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물론 여기도 결국은 이제 깼지만 확률상 건드리면 이제 더 밑으로 내릴 확률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시고 어쨌든 바닥 흐름이 나올 거면 아까 처음 얘기 드렸던 대로 이런 빨간색 밑에 꼬리가 달린 봉이 나오는 날을 어쨌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힘이 없으므로 어디가 바닥일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여기를 다시 지지하는 데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아마 그 전에 한 번쯤은 그 전에 여기 바닥권이 있으니까 이 정도에 한 번은 걸릴 수도 있겠죠. 여기도 테스트 할 수 있긴 한데 여기가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은데 어쨌든 여기 정도 한번 거쳐서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금 좀 오늘 장을 보니까 너무 답이 없어가지고 일단 지수 분석은 그렇고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지수의 흐름을 추세를 보면서 내 계좌에 그런 종목의 비중도 조절을 하면 솔직히 물량을 줄여놓으면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나중에 그런 바닥 표시가 왔을 때 다시 사면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수익 나서 복구도 되고 좋은데 무턱대고 이렇게 추세가 깨졌는데 들고 있으면 굉장히 하락장에서 정말 수익 상승장에서 낸 수익 이상으로 하락장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지 잘 지키셔야지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